네, 안녕하세요. AR-Ready 2026 디지털 플랫폼 혁신 실행 전략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쿠버네티스 비용 최적화, 그리고 2부에서는 통합 업저버빌리티, 그리고 오늘 3부에서는 멀티 클라우드와 AI 시대의 보안 관제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메타넷 X가 AI 기반 보안 관제를 통해서 어떻게 고도화된 보안 관제를 제공하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메타넷 X의 보안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타넷 X 보안관제센터에서 보안관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경철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안관제센터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철주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아무래도 보안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만큼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고, 키워드를 보면서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변화입니다. 최근에 사이버 보안 사건 사고가 늘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만큼 보안 위협도 함께 지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저희가 참고한 여러 보고서에서도 22년 3분기 대비해서 24년 3분기에 사이버 공격이 무려 75% 정도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클라우드를 향한 공격이 80% 이상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 위협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흐름 자체는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에 따른 기업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이 출시하는 환경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프레미스 환경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온프레미스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보안을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데이터 센터 경계를 기준으로 방화벽을 이렇게 잘 세우고, 그리고 내부망을 얼마나 잘 나눠 놓는지가 핵심이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경계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계정이나 권한, 클라우드 컨피규레이션이 곧 보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보안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첩성입니다. 리소스의 생성, 변경, 삭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리소스들 중에 하나라도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안 홀이 생기고 이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과 권한 관리, 클라우드 설정 취약점을 관리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보안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각 기업 보안 담당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AI를 이용한 공격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클라우드 보안 리스크와 함께 AI 도구를 활용한 공격이 너무 보편화되었다는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AI 툴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숙련된 해커가 여러 단계를 걸쳐 공격을 수행했다면, 지금은 일반인들조차 손쉽게 AI를 활용해서 공격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거나 여러 리소스의 취약점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된 AI에 대한 공격을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관제는 단순히 클라우드 리소스를 안전하게 관리하자의 수준을 넘어서 AI 기반 자동화 공격까지 포함해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과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네요. 멀티 클라우드. 요즘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취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AWS도 사용하고 애저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보안 관제가 훨씬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관제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약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여러 시스템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 클라우드마다 이런 아키텍처나 이벤트 유형, 설정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제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안 경계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보안뿐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로그, 그리고 엔드포인트, 설정 취약점 관리와 해당 영역의 가시성 확보까지 관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을 식별하는 기준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훨씬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보안 관제의 어려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로그 형식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유형의 이벤트라도 클라우드마다 완전히 다른 구조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규화 작업 없이 분석이 어려운데요. 여기서 정규화라는 거는 이제 우경 처리라는 값이 있으면 그런 키가 이름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성함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 name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공통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위협 탐지 방식도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클라우드마다 권한 상승 방식이라든지 API 호출 패턴 같은 것들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규칙을 딱딱 따로 설계하고 관리해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설정 취약점까지 관제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설정 오류, 그리고 과도한 권한 부여, 잘못된 보안 구성까지 포함해 관리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체 환경을 하나로 묶어보는 가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트래픽,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로그, 엔드포인트, 설정 취약점까지 모든 것들을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결 고리들이 다 분리되어 있으면 상관관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네요. 결국 멀티 클라우드 보안 관제라는 거는 이 모든 거를 동시에 보고 이해하고 또 대응까지 해야 된다. 이런 고난이도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결국 멀티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관제는 더 넓은 범위를 더 다양한 방식으로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을 자동화된 대응까지 연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이라는 점이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기존 보안 관제 방식으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전통적인 보안 관제는 어떻습니까? 네, 전통적인 보안 관제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중심으로 구축된 체계라서 지금의 클라우드 환경을 충분히 커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안 관제는 방화벽, IPS, 와프, 엔드포인트처럼 그런 정해진 범위의 데이터만 보면 됐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API 등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방식으로는 관제의 시야가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사실 프로세스도 좀 어려운 편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프로세스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먼저 보안팀이 우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협조가 필요한 개발팀이나 운영팀은 별도로 움직이는 구조다 보니 조치까지에 대한 걸리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빠르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클라우드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플랫폼별로 구조와 권한 체계까지 이해를 해야 돼서 모든 환경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요. 여기에 반복적인 알람 검토 업무까지 더해지면 실제 중요한 위협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구조적 한계들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정통 보안 관제 방식으로만은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보안 관제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보안 관제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존과 같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각각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두 환경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관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API 호출, 계정 권한 변경, 서버리스 이벤트 같은 그 클라우드 특유의 신호들이 있는데 이런 신호들을 전통적인 네트워크나 엔드포인트 위협과 함께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해야 보안 사고의 맥락이 정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세스도 고정된 절차를 유지하기보다는 고객 환경과 변화의 요구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장,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관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네, 유연한 프로세스. 그러면 이러한 유연함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관제 서비스가 구축 초기 설계된 절차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변하는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그런 프로세스를 먼저 표준화하고 그리고 고객과 맞닿는 접점마다 순차적으로 개선을 제안하고 이것들이 적용해 나간다면 훨씬 정교한 대응 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 인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별 전문 인력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AWS, Azure 등 각 클라우드 환경마다 아키텍처, 보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사 환경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배정되어야 실제 위협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격 관제의 경우 고객사의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고객사 숫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경에 맞춘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핵심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통합 관제 범위, 유연한 프로세스 체계, 그리고 클라우드 전문 인력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관제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쯤에서 궁금한 건데 사실 메타넷 X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AWS나 Azure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MSP로 또 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보안 관제 같은 전문 서비스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메타넷 X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클라우드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다양한 클라우드 전환, 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위에서 동작하는 보안 솔루션과 보안 아키텍처까지 함께 설계하고 구축해 왔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역량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보안은 결국 클라우드를 잘 아는 회사에서 보안 관제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22년 5월에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를 공식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센터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AWS나 Azure 그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관제 역량을 강화하고 또 23년에는 보안관제 전문 기업으로 공식 지정을 받으면서 대외적인 신뢰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AI 기반의 혁신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타넷 X 보안 관제 서비스는 어떤 전문 역량을 갖추고 계십니까? 저희 보안관제센터에서는 단순히 여러 클라우드를 하나의 뷰에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격 관제 서비스 특성상 다수의 고객사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심이라고 하는 툴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AWS,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스플렁크, 팔로알토의 코어텍스 XIM, 또 로그프레스와 같이 서로 다른 심 제품군과 보안 솔루션 제품을 모두 아우르는 관제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벤더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각 솔루션마다 콘솔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너무 많은 리소스를 소모해서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저희는 모든 이벤트를 관제 업무 시스템 하나로 통합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이 바로 이전에 말씀드린 필드 표준화입니다. 제품마다 이벤트 구조와 필드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공통의 구조로 정리를 해 두어야 향후에 발생하는 티켓 발행이라든지 위협 분석, 자동화 대응과 같은 후속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문제는 없었었나요? 관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콘솔 전환, 중복 분석,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서 실제 관제 인력이 받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동화 기능들을 개발해서 대응 시간과 조치 시간을 크게 줄이는 데 집중했고요. 이벤트 수집, 정규화, 티켓 연계, 분석, 자동화 조치까지 이어지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개선해서 사람이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앞서 AI 기반의 혁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클라우드 보안 관제에 있어서는 AI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지능형 자율 관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위협을 분석하고 판단하되 AI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레이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이 개입해서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기존 보안관제 체계 자체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그레이존이라고 하면 정상행위와 악성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또 위협 대응에 있어서 고객 서비스의 지속성과 위협 우선 차단 사이의 그런 애매모호한 의사결정들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단순히 자동화라는 예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키워드, 역할인데요. 앞서 설명해주신 메타넷 클라우드 보안 관제에서 AI를 도입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이 AI와 보안 관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정말 많은 관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고민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자동화 모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적용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이벤트 연계, 그리고 티켓 자동 생성, 반복 작업 제거 등 많은 부분의 자동화를 적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일관된 보안 관제는 과연 불가능한 걸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셨네요. 근데 어쩌다가 AI를 떠올리시게 됐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고민한 내용에 대한 해답으로 저희가 앞서 구축해온 멀티 클라우드 통합 보안 관제 모델과 개선된 워크플로우에 생성형 AI를 결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AI가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패턴을 먼저 발견해주고 또 서비스 관점에서는 일관된 보안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이라면 저희 관제센터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AI는 항상 정확성이라는 이슈가 따라오는데 AI 사용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서비스 관점에서 AI를 신뢰하지 않는 저희 내부적으로 소수의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보안 관제 전 영역에 무조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사람이나 또는 전문 AI 에이전트가 담당하고 단순 요약이나 분류, 포맷 전환처럼 가벼운 업무는 경량 모델로 처리해서 AI의 정확성 이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를 그러면 잘 활용하기 위한 메타넷 클라우드 보안 관제만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AI가 분석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끊임없이 검토하고 그런 개선하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AI는 단지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 뿐입니다. 분석가는 해당 보고서를 보고 이게 정확한지, 틀리진 않았는지, 또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해당하는 고객사에 맞는 상황과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입력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출력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만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이 있지만 결국 AI는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사람의 판단을 돕는 역할이 돼야 된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는 생성형 AI를 보안 관제에 적용했고 다음 단계에서 그 개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활용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테스트해온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봐야겠죠. 그럼 메타넷 보안 관제 센터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관제센터에서는 AI를 메타와치와 메타실드라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플랫폼을 만든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원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고객사 그리고 여러 보안 솔루션, 여러 심을 동시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의 분석 인력을 그만큼 늘릴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분석가마다 스타일과 경험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 보안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AI를 결합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생각보다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럼 먼저 말씀해주신 메타와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타와치는 저희 메타넷 보안관제센터의 중앙 대시보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고객사의 보안 이벤트를 고객사별로 그리고 심각도별로 탐지 이벤트별로 대시보드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이벤트나
그리고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고위험 이벤트에 대해서는 상단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게 되므로 그런 중요한 이벤트를 누락 없이 그리고 빠르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외에도 전체 티켓 처리 현황이나 그리고 고객사의 문의사항 그리고 진행 중인 케이스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관제원 간의 업무 누락이나 정보 단절 없이 전반적인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 실드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네, 메타실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보안 분석 레포트를 만들어주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타실드는 메타와치 대시보드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메타실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관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간단한 이벤트 요약, 그리고 상세 보안 분석, 그리고 어떤 제품이 영향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취약점은 어떤 것인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하나의 U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분석가 입장에서는 심층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 AI 분석 결과는 단건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 IP에 대한 TI 데이터베이스 조회 정보, 그리고 페이로드 구분과 공격 시간, 탐지 장비, 심각도, 공격 횟수, 관련 취약점 정보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께 상간 분석해서 결과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타워치는 대응 중심 플랫폼이고 메타 실드는 분석 기반 플랫폼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플랫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 어떤 정보들이 표시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데모 화면을 좀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데모 화면을 보시면서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가 데모로 구성해 놓은 메타와치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미해결 보안 이벤트가 각각의 카드 섹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AI 분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메타 실드가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메타 실드는 저희가 사전에 구성해 놓은 분석 리포트 형식으로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상단에 보시면 저희 메타넷 보안관제 센터의 정오탄 분석 결과를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서 보안 이벤트에 대한 점수를 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각의 지표들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요. 실제 공격 이벤트 페이로드 정보에서 관련된 CV 코드 정보를 매핑을 해주거나 위협 구문도 같이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AI가 실제 이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세 분석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버전이 영향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런 T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 결과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보안 이벤트에 대한 추가 정보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이렇게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취약점 코드를 연계해서 매핑을 해주게 되면 이 취약점 코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정보를 많이 얻고 싶다 하시면 위에 취약점 코드에 대한 분석 결과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릭 한 번만 하게 되면 이 취약점 코드가 실제 악용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정보도 확인 가능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취약점 코드에 대한 벡터 값을 기반으로 이런 시각화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취약점 코드에 대한 기술 분석을 이제 AI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취약점 코드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단계로 공격되는지 공격 시나리오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취약점 코드에 대해서 영향받는 제품과 버전 정보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고객자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터어택에 대한 정보도 코드 값도 같이 매핑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많은 정보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모 잘 봤고요. 이런 AI 보안 관제를 도입하면 개선 효과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바로 효과입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본 건 어떤 부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메타 워치와 메타 쉴드 이런 플랫폼을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AI 기반 보안 관제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정확도 개선 효과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AI 분석을 적용하기 전에는 약 75%에서 80% 수준이던 위협 분석에 대한 정확도가 92%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오탑률 역시 기존의 25% 수준에서 5%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관제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이 정확도 말고도 또 다른 개선 효과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관성과 대응 속도 측면에서도 큰 개선 효과가 있었는데요. 분석가마다 경험과 숙련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품질 편차가 약 30% 수준까지 벌어지곤 했었는데 AI가 분석 결과를 표준화한 이후에는 이 편차가 5%에서 10% 이내까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고서나 분석 산출물 같은 표준화 정도도 기존에 굉장히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표준화 정도가 95%까지 개선되면서 누가 분석하더라도 어떤 동일한 품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응 속도는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까? 네, 대응 속도 또한 중요한 지표인데요. 대응 속도가 평균 대응 시간이 기존 20분 정도 수준에서 3분 수준으로 단축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분석가 한 명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 건수도 24건 수준에서 140건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런 수치적인 효과 말고도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운영에서 효과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 혁신성? 이런 측면의 효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이런 보안관제의 속도나 정확도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 파이프라인 전체를 다시 설계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특정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일 유명한 바이러스 토탈과 같은 컨텍스트 강화를 위해 연계해야 할 유료 서비스에 대한 종류들, 그리고 향후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발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관제의 초점이 저희가 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했다라는 관점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의 조기 탐지로 옮겨갔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경우에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런 이상 징후들을 더 일찍 포착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전 차단하거나 보안 설정을 보완하는 그런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높은 정확도, 또 빠른 대응 속도, 그리고 일관성까지 있는 보안 관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AI 보안관제 체계 구축은 보안관제 효과 측면에서 저희가 지향해온 신속하고 정밀하며 일관된 보안관제가 단순한 슬로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로 입증된 운영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3부 파트 1의 마지막 키워드,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플랫폼을 저희도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고도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파인튜닝한 AI 모델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석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내부 RAG 기반의 자체 보안 분석 엔진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악성 코드 데이터,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 그리고 이기종 장비별 비정상 행위 로그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AI의 정확도는 물론 일관성까지 크게 향상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 외에 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관제 영역이 더 있을까요? 네, 보안 장비마다 그런 로그 소스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장비별에 정분화된 AI 분석 에이전트를 따로 구성하는 방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필요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토큰 사용도 줄이게 되고, 그러면 비용 최적화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을 취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안 분석가분들이 더 능동적으로 관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심에 대한 분석 헌팅 쿼리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메탄의 보안 관제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트 1에서는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위협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메타넷의 AI 기반 보안 관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키워드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보안 관제로 위협을 막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계획도 함께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DR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경철 팀장님, 이철준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